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상하수도 사업소, 의회 사무과, 읍면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의회 사무과, 읍면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정열입니다. 보건정책과 202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69쪽부터 275쪽까지입니다. 먼저 271쪽입니다. 보건정책과 1회 추경 예산은 기정액 71억 9,900만 원에서 2억 200만 원 증액된 74억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럼 단위 사업별로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1쪽 보건서비스 강화입니다. 보건서비스 강화는 17억 2,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약품 포장기 등 자산 구입비로 총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입니다. 확정 내시 변경으로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예방의학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예방의학 관리체계 구축은 기정액 26억 6,500만 원에서 7천만 원 증액된 27억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방접종 지원 및 예방의학 업무입니다. 홍천군 대상포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대상포진 백신 약품 구입비로 6,500만 원이 증액한 7,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820명의 접종 물량을 추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272쪽 국가예방접종 실시입니다.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500만 원 증액한 1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HPV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무료 접종 대상자 확대에 따른 증액입니다. 이어서 중간 부분 응급의료 사업입니다. 소아중환자 진료지원 사업입니다.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경상사업보조 통계목으로 금액 변동이 없이 목관 변경했습니다. 이어서 하단 부분 청사경영관리입니다. 청사경영관리는 기정액 2억 3,600만 원에서 100만 원 증액한 2억 3,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쾌적한 청사관리입니다. 직원 휴게실 냉난방기 노후 및 고장에 따라 자산 구입비로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73쪽 식품안전관리 및 위생수준 선진화입니다. 기정액 5억 6,100만 원에서 7,500만 원 증액한 6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업관리 대상 급식소 확대에 따른 내시금액 증액으로 4,500만 원 증액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 및 사회복지급식시설에 대한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한 위탁 예산입니다. 이어서 중간 부분 식품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입니다. 2027년도 강원특별자치도 민체육대회 개최 예정에 따라 관내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노후 시설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조금 편성 금액 외에 군비 3천만 원을 확보해서 5개소를 추가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같은 쪽 중간 부분 인력 운영비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인사 발령 및 확정 내시 변경 등에 따라 300만 원 증액한 4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하단 부분 기본경비입니다. 275쪽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보건소 3층 통합사무실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후 책상, 캐비닛 등의 교체를 위한 자산 구입비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2026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71쪽부터 275쪽까지입니다.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재입니다.
271쪽이요, 과장님. 맨 하단에 대상포진 백신. 이게 지금 어떻게 지금 수요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매년 접종 받으러 오시는 분들 뭐 그런 게 조사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매년 평균 네. 1,300여 명 정도가 1,300명이요? 예, 저기 그 무료 접종 대상자 포함해서 네. 그 정도 저기 인원이 접종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820명 지금 돼 있는 건 어떤 거예요? 이게 전년도에 480명분이 남아서 그 올해 이제 쓰고 아. 또 모자라는 부족분을 이제 추경에 예, 편성해서 예. 1,300명 분을 이제 맞춰서 이제 계속 맞추면서 예산을 들어온 맞추는 거네. 예. 네. 그 접종자 신청자만 1,300명이고 또 이게 넘쳐나진 않는 거예요? 아니면 포화 상태 그렇게 넘쳐나지 않고 그러진 않고? 매년 이게 받는 숫자별로 이제 주는 게 정상이죠. 그 정도. 60세 이상이. 네. 그다음에 우리 인플루엔자 272쪽이고요. 인플루엔자 작년에 이제 무료 접종했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거가 또 통계가 다 나왔을까요? 대략적으로 그냥 그 전년도 대비해서 작년도 무료 인플루엔자 접종으로 해서 한 30% 이상 여기 대상 실적이 증가가 됐어요? 업그레이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감기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독감 환자가 현저히 줄었거나 그런 통계는 아직 안 나왔을 거고. 예. 네. 그때에 우리가 예산 세웠던 거에 대해서 부족분이 있던가요? 아니면 좀 남던가요? 거의 다 소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남긴 예, 조금 조금 남았을 남은 거는 이제 텐데. 올해 또 2월 해서 계속 쓰고 있습니다. 4월까지. 그게 2월이 가능해요? 백신이? 유효 기간이 있으니까요. 그거 유효 기간이 짧지 않나요? 유효 기간이 4월 말까지요? 말까지 유효 기간이 돼 있어서 4월 말까지. 그때까지 이제 남은 걸 쓰고 얼마나 남았을까요? 대략 알 수 있을까요? 그런 통계가 있나요? 한 300명분 정도로 300명? 예. 얼마 안 남았네. 예. 그 올해 다시 이제 이게 세우게 되면은 예. 그걸로 다시 사업을 할 거고. 예. 정확하게 어느 정도 맞았네요. 그래도. 네, 수고 많으셨네요. 그다음에 272쪽에 그 청사 관리 있잖아요. 예. 거긴 제가 이제 가끔씩 이렇게 가봐도 주차장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거기에 외지로 나가시는 분들이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걷다가 세우시는 아시나요, 과장님도? 치매센터에도 많이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매센터, 그죠? 그쪽 그 주차장에다.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보통 뭐 잠깐 쓰시는 건 괜찮은데 서울이나 뭐 아니면은 뭐 아주 며칠씩 가시는 분들도 그것도 장기 주차를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거는 지금 차단기 설치돼 있지 않나요? 차당이 저희가 4월 달에 발주를 해서 한 6월 경에 공사를 할 예정이고요. 공사를 할 거예요. 그 저희가 그간에 저기 많이 홍보를 해서 입간판도 세워놓고 그래서 그렇죠. 이제 한 그런 경우 한 30-40%는 줄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기 주차하는 저희 차들은 저희 보건소에는 거의 그래요? 예. 다행이네. 치매센터는 모르겠습니다. 네? 치매센터 쪽은 모르겠어요. 같이 그 어느 게 그럼 소장님 관리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거기는 아무래도 저기 치매센터 주차장이니까 치매센터에서 좀 신경을 그 소장님 생각은 어떠시냐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네. 저희가 보건소 본 보건소 건물 그 주차장은 저희가 좀 어느 정도 관리가 되는데 네. 그 치매 센터는 그 주민들도 좀 세우고요. 네. 또 거기 그 아파트 공사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세우다 보니까 아파트 공사하는 사람도요? 예. 그 앞에 45층? 지금 신축 거기 있는 그거 것도 말이 안 된다. 많이 세우고 저희가 그 정말 직원이 하나 서갖고 관리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죠.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민은 전 이해를 하겠는데 아파트 공사하시면 거기다 세우면 안 되죠. 그건 아침에. 그분도 아침에 새벽부터 와갖고 그렇죠. 세워놓고 가다 보니까 이게 저희 그 보건소 주차장은 그래도 저희가 관리되니까 그분들이 거기는 잘 안 세우는데 이제 치매센터 주변으로 해갖고 그쪽이 좀 많이 세우고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제 생각에는 보건소가 아주 이전하지 않는 이상은 지금 사실 보건소가 터미널 주변에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 참 좋은 공간은 맞아요. 그러면 그걸 중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 거기에 주차장을 얼마만 확보할 것이냐. 또 지금 보건소 건물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크질 않아요, 그죠? 그렇죠. 뭐 비좁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증축할 것인가 그 계획을 같은 경우는 그 세워 보신 적이 있으신지 생각을 하셨을 거고 대략적으로 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사실 옛날에 수십 년 전에 건축들이 그대로 있거든. 제가 그때 태어났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근데 거기 그대로 있는데 그거를 홍천군에서 어느 정도 매입을 좀 통해서 완전히 그것을 변경하지 않는 이상은 안 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지금 뭐 어느 분께서 저한테 제안을 주시긴 했는데 소방서 지금 신축 건물 쪽에서 한번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런 제안을 주셨긴 했었어요. 직원분들 중에. 근데 그것도 좋은 생각이긴 한데 지금 어르신들이 지금 터미널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용이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뭐 옮기면 좋겠지만 옮기지가 약간 좀 시간이 걸리거나 좀 뭐하다 하면 그 일대의 국어학을 뭐 좀 대략 어느 정도는 좀 범위를 넓혀서 이용자가 일단 주민들이 제일 많이 접근할 수 있는 쾌적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들도 주차장 때문에 공사장에서 난립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아침에 새벽에 세워놓고 밤에 저녁 5시면 끌고 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막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예, 특히나 뭐 장기 주차 뭐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도 걷다 놓고 가시는 누가 저한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안 된다. 예,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을 좀은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시고 계획을 좀 세워주시면 좋지 않을까. 예, 보건 예, 네 알겠습니다. 이쪽 예산이 사실 적잖아요. 네. 그죠 적은데 그런 걸 통해서 좀 더 사업을 좀 확장시키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가는 게 소장님 몫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말씀드려요. 그거 좀 면밀하게 네, 한번 더 크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네. 생각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계 의원인데요. 그 271페이지에 원격 진료 예산이 좀 줄었어요. 이게 저기 그동안 그 태블릿 및 화상 카메라 같은 장비가 구축이 완료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감액된 겁니다. 홍보 관련 예산이 감액된 겁니다. 아, 예. 그래요? 예, 운영비는 감액된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 뭐 원격 진료에는 예, 뭐 차질이 없습니다. 그 차질이 없겠네요. 예. 아, 예. 예. 그다음에 273페이지에 그 식품 안전 관리 이거 위생 수준 선진화 이 사업은 맨 밑에 보면 이제 그 어디 위생업소 환경 개선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디에 하는 거죠? 식품 공중위생업소 환경 개선 지원 사업 네네. 말씀이죠. 네네. 예. 그 매년 저기 음식업, 숙박업에 식당들. 대한 환경 개선 시설 지원 아, 사업입니다. 요거는 몇 프로로 하나요? 아니면 예, 금액으로 잘라서 저기 하나요? 업소당 600만 원 상한이고요. 자부담이 20% 됩니다. 600만 원 상한. 예. 그래서 올해 추경에 5개소에서 기존에 15개소 총 20개소가 지원될 예정. 아, 그러세요? 그러면 연중 몇 개 업소나 해요? 우리 예산 가지고 추경까지 하면 연중 한 20개소 전후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식당인가요? 식당이 올해는 15개소고 숙박업소가 5개소. 숙박업소. 네. 이걸로 인해서 이제 대수선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꽤 있죠. 대수선까지는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이렇게 자부담으로. 예, 리모델링 그런 계긴 들 것 개념이죠.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예, 예. 아주 긍정적으로 잘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서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나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저도 늘상 제가 그 식품이나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 이제 질의를 자주 드리는데 요거를 기획실에서 같이 와 계셔서 같이 들어주셨으면 일단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제 20개 업소를 하는데 아직 좀 지원을 받아야 될 대상 업체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또 많다고 보면 또 한 얼마나 많다고 될까요? 과거에 뭐 음식업소 같은 경우는 몇십 년 된 업소도 있고
숙박업소도 한 2, 또 30년 불법 정도 건축물이 있었거든요.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예, 예. 그래서 애로점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설에 이제 600만 원 지원을 해주면서 사실은 이제 물가가 엄청 많이 올라갔거든요. 자재비도 올라가고 인건비도 올라갔는데 늘상 이 정해진 액수 안에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어떤 시설에 대한 보조금이라고 하기보다는 이 두 업체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홍천군의 홍보 대사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국민들의 이제 건강을 책임지기도 하지만 위생이나 여기서 한 건이라도 어떤 위생 사고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내면 전국적으로다가 망신이기도 하고 지역 이미지가 완전히 타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좀 이거는 어떤 공공의 목적, 공공 영역으로다 해서 지역 홍보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근데 보건소에서 올리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고 홍천군이 같이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기획실은 이 예산이 왜 이렇게 조금 갖고 왔냐고 다그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런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물가 인상이라던가 인건비가 이렇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이제 도민 체전을 준비하기 위해서도 지금 예산을 이제 올리신 거잖아요. 추가 이제 추경을 통해 갖고 요 600만 원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이게 해마다 지나면서 좁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 것 같아요, 보시기에? 제 개인적으로도 만족도는 뭐 그게 체감적으로 와 닿는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게 600만 원에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저기 테이블 몇 개 바꾸고 그게 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보건소뿐만이 아니라 경제과랑 관광과랑 다 어우러져서 해야 되기 때문에 추후에도 제가 기회가 된다면 모두 뭐 국장님이나 소장님 지금 계시지만 같이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이제 일회성으로다가 이제 예산을 드리잖아요. 그 다음에는 어떤 점검이라던가 뭐 이런 관리가 되어 있습니까? 제가 매년 이 시설 개선 지원을 하고 난 다음에 매년 이제 현장에 가서 업주가 혹시 바뀌었는지 아니면 저희가 3년 이내에 이거를 명의 이전을 못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 관리는 잘 업주가- 되고 예, 예, 있죠? 예, 예. 만약에 그렇게 이제 뭐 그 규칙 같은 걸 지키지 않는 케이스도 나옵니까? 지금까지는 거의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이것도 사실은 보건소 입장에서는 위생에 대한 관념만 지금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범위가 엄청 많은데 이게 보건소의 식품위생업소 지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왜소하게 된다고 표현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해서 아쉽기도 하고 지금 이제 이런 지원을 하면 추후에 계속 그 체육 행사 같은 게 저희가 많으니까 연계해 갖고 이런 이제 식당하고 연계하는 것들도 개발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각각의 사업이라서 그게 좀 잘 안 되고 있어요. 뭐 그거는 저희 의회에서도 같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 홍천군 전체도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긴 하지만 소장님이 뭐 대표성을 가지시고 이런 좀 건의는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그 군청하고 같이 그 위생 등급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홍천군 위생 등급제는 어느 정도 본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 식당 쪽에서도 그렇고 거의 체인점 같은 데서만 한다고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게 좀 개선이 됐나요? 위생 등급제는 저희가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지속적으로, 있습니까? 거의 20개 정도씩은 새로 평균적으로- 신규가. 예. 그러면 이제 등급제에 뭐 매우수, 우수 뭐 이렇게 등급을 받으면 그 다음에 어떤 혜택이 있어요? 위생 등급제 선정됐다는 지정패가 그거만 있습니다. 있죠? 그걸 우리 업소에 이렇게 좀, 이렇게 붙이나요? 현판을 좀 지원해주고요. 아, 그다음에 또 각종 위생용품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용품도 지원을 하고요. 숟가락, 좀 젓가락 세트. 이게 서로 이런 것들 이제 나라에서
이런 거를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생등급제에 같이 참여를 하거나 이러면 형식적으로 참여하지 않게끔 군에서 식당을 홍보할 때 우선적으로다가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우리 이제 배달앱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달앱 지원을 해준다던가 이렇게 실질적으로다가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같이 병행해서 세워줄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이게 이제 보건소 혼자서 할 일은 또 아닙니다. 이것도. 그렇죠. 여러 부서가 또 연관이 돼 있다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같이 동참하고 하면 같이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주는 작업도 건의를 해줌으로써 상대 그 지원 부서에서 다른 부서에서 모를 수도 있거든요.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같이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게 예산 같은 게 지금 이 예산이 너무나 작다는 거를 다시 거듭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장황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작습니다.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고 이 예산은 쓰는 거가 아니라 어떤 성과가 나야지 증명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예산으로는 증명할 수 있는 방안이 별로 없고 시설만 몇 개 갖다 놓는 게 다일 거라는 생각을 해서 그 눈에 보이는 결과를 창출할 수 있게 같은 이제 여러 부서가 함께 힘을 좀 모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장황하게 드렸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 보건소에서 예산을 확대해서 올려 주시고 기획실에서는 이게 홍천군의 공공재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우리 보건정책과장님 그동안 공직생활을 이제 얼마 안 남기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추경 예산의 심사 이제 지금 들어오신 것 같은데 그동안 공직생활 또 충실히 해주셔서 주민들께 많은 위안과 위로를 주셔갖고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동안에 마무리하는 뭐랄까요? 감회 말씀 마지막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40년간 공직 생활을 하면서 이제 퇴직이 한 2달 남았습니다.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가시는 그 길마다 꽃길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연아입니다. 건강증진과 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9쪽부터 284쪽까지이며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9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제1회 추경 예산은 기정액 58억 7,100만 원에서 1억 300만 원 증액한 59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입니다. 기정액 13억 5,300만 원에서 1억 6,300만 원 증액한 15억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신체활동 사업입니다. 걷기 챌린지 목표 달성자 인센티브 상품권 지급을 위해 금액 변경 없이 목간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미수가 및 선천성 이상화 의료비 지원입니다.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600만 원 감액했습니다. 280쪽 출산가정 기저귀 지원 확대입니다. 기존 국가사업 지원 대상 R을 제외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0에서 24개월 영아 가구를 지원합니다. 사업비 1억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같은 280쪽 단위사업 정신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기정액 8억 4,400만 원에서 1,900만 원 증액한 8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 정신건강 증진 사업은 목간 변경으로 금액 변경 없습니다. 281쪽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사업은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인건비 1,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중간 방문 및 한방 보건 사업입니다. 기정액 10억 2천만 원에서 1,400만 원 증액하여 10억 3,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확정 내시에 따라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1천만 원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만성질환 검진 지원을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400만 원 증액했습니다. 282쪽부터 284쪽까지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기정액 8억 800만 원에서 9,700만 원 감액한 7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관리체계 구축,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9,800만 원을 감액하고 284쪽 중간 도서구입비 100만 원을 편성하여 치매 관련 서적을 치매안심센터 및 관내 치매 극복 선도단체인 연봉도서관, 서석도서관, 남면도서관 세 곳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284쪽 하단 보전 지출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1회 추가 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79쪽부터 284쪽까지입니다.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 의원인데요. 280페이지에 그 기저귀 그 지원 출산 기저귀 지원이 본 예산에 없던 거라서 세운 거예요? 국가 지원 사업은 본 예산에 올라가져 있고요. 편성이 네. 돼 있고요. 요거는 이제 군비 군비 군비만? 추가로 추가로 네, 따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가요? 그러면? 네, 24개월까지 네, 네. 지원이기 때문에 음. 예. 국토비 합치면 얼마나 돼요? 국도비 전체. 사업이요. 예산. 이만큼 되나요? 뭐 그렇게 정확하진 않아도. 네. 국도비 사업은 좀 제약이 있습니다. 그거는 기준 네. 중위소득 80% 이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장애인이나 뭐 그 한부모 가정 네네. 아이들이기 때문에 요거보다는 예산이 적을 그거는 것 이제 선별적으로 같습니다. 이제 지원해지고 네. 이거는 그 외에 누구나 다 이렇게 국민이면 다 24개월까지 100% 되는 이하. 거죠. 아마 이것도 이제 그 뭐 브랜드마다 질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네네. 예, 예. 뭐 그래도 이게 요거는 이제 기저귀 종류도 여러 가지이기 그렇겠죠, 때문에 월 9만 원 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한다고. 네네네. 그 기저귀를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예예. 엄마들이 이제 쓰는 기저귀. 본인이 원하는 예. 기저귀를 구입하고 9만 원을 이제 바우처 카드로 저희가 지급을 하면 그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281페이지에 그 아래쯤 내려가면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있잖아요. 네. 여기 1,000만 원으로 돼요? 예,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네. 그게 많지는 않으신 기죠? 이렇게 희귀 난치성 희귀 난치성 질환자가 좀 저희 있기는 한데 네. 금액은 그걸로 가능. 본인들에게는 상당히 그 부담이 될 텐데 그렇죠? 예예. 예. 이게 뭐 약도 그럴 테고 아마 약이 있다 손 치더라도 좀 고가일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나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촌지원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민공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보고과는 289쪽부터 292쪽까지입니다. 기술보고과 추경 예산은 기정액 119억 7,800만 원에서 9억 9,300만 원이 증액된 129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예산 대비 증감된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89쪽입니다. 농촌 지도 기반 조성의 동부지소 이전 설치는 효율적인 임대 사업 추진에 필요한 면적 확보를 위해 사무실 및 창고 시설의 실시 설계 결과 부족한 7억 원을 증액하였고 사무실 복사기 등 사무기기 구입을 위해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경영 전문 인력 육성입니다. 농촌 지도자 농업인 신문 보급은 구독력 상승과 회원수 변경에 따른 부족분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 모임체 육성은 16개 회 910명의 연구 회원의 과제 교육과 현장 학습 추진에 따른 소요 비용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중간의 농촌 생활 활력 증진입니다. 치유농업 가치 확산은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 기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우리군 농촌 치유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도록 시범 운영하고 언론 매체 홍보를 통해 활성화하고자 편성목을 조정하였습니다. 290쪽 하단의 농업기계화 지원은 신형 농업용 파이프 밴딩기 6대를 임대사업소에 설치 운영하고자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쪽 귀농귀촌 지원은 귀농귀촌 사업의 홍보를 확대하고 체류형 농업 창업 지원센터의 노후된 온수기 교체를 위해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부지소와 남부지소 경영 관리는 각 지소의 승용 이항기, 파종기, 콤바인 등 노후 임대농기계 교체를 위해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재무활동으로 24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보조금 반환금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 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 경정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89쪽부터 292쪽까지입니다.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기호 의원입니다. 그 291쪽에 보면 이제 그 귀농귀촌 홍보비를 세우셨는데 귀농귀촌 인구가 지금 추이가 어때요? 늘고 있어요? 아니면 줄고 있어요? 다소 조금 감소 추세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연간 평균적으로 10년 평균으로 볼 때 연 2,500명 정도가 귀농귀촌 하고 있습니다. 2,500명? 네. 아, 우리 지역에서 네. 또 다시 이제 그 포기하고 가시는 분들. 역귀농 같은 경우는 그건 자료를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 집계를 이렇게 못 하고 보면 이제 2010년도 뭐 그때 막 이제 그 우리 지역도 보면 골짜기에 집을 잘 짓고 귀촌하셨던 분들 중에 보면 이제 빈집들이 드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마 이제 연세 드시고 그러면 건강 관리 때문에 걱정이 돼서 다시 역귀촌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예,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지역의 그런 의료 환경도 좀 개선돼야 되는데 그러면 올해는 몇 명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귀농귀촌 인구를 올해는 그래도 뭐 그래도 평균 2,500명 정도는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2,500명? 네. 많이 올 때는 상당히 뭐 많이 오는 거네요. 그러면 예, 한 2,700명까지 정도도 왔었었는데요. 네. 뭐 적게 오는 때는 2,300명대 뭐 이 정도입니다.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이렇게 인구가 안 늘을 거예요? 인구는 자꾸 줄지? 젊은 청년층에서 많이 유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또 고령화에 의한 사망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제 귀농귀촌 정책도 좋지만 이 잘하는 우리 청년들 유출을 막는데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 청년들이 그 일자리 찾아서 떠나지 않아도 되게 좀 미리미리 뭐 좀 정책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 또 지역 정책들을 위한 그런 그 사업을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이제 그 우리 스마트 여기 저 농장도 그렇고 보면 순수 지역 청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도 연김이 지금 9명 입주해서 있는데 3명 정도가 귀농하신 분들이고 예, 나머지는 지역 사람들. 그래서 지역 청년들이 좀
우리 행정에서 좀 도움을 받는다는 느낌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고 예. 또 그 청년들이 아무래도 지역 청년들이 그 조금만 도와주면 정착률은 상당히 높을 수 있어요. 예, 아무래도 이제 기반이 뭐 이 지역에 있기 때문에 효과가 더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그 밑에 왜 농기계 임대 사업장 뭐 농기계 이제 그 확보하고 또 농기계는 이제 교체하고 이제 이러는데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 농기계를 이제 공매로 공매입니까 경매입니까? 경매로 하고 있습니다. 경매 방식으로 하는 거. 그래 이제 와서 참여를 하려고 보면 그분들 생각은 일반 농업인들은 가서 이게 안 되더라. 지역 농업인들 찾지는 안 오고 다 이게 중고 농기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좀 채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게 왜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워낙 그 가격 그 경매를 잘 보실 줄 몰라서 낙찰 가는 가격을 잘 선정을 못해서 그러시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몇 번 도전을 했다가 실패를 번복한다 그러면서 그런 불만들을 말씀하시는데 뭐 실제로 그런 거예요? 아마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좀 후자 쪽. 네. 그러니까 계속 이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가격이 좀 높게 낙찰가가 그렇죠. 네. 높게 형성되다 보니까 제대로 이제 낙찰을 못 받는 경우가 네. 계속 반복돼서 혹시 농기계 관련 업체가 가져가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실제로는 거의 뭐 농업인데 저희가 확인해서 다 이게 저거 하기 때문에 네. 네. 거의 다 농업인이 100% 농업인이 가져간다고 보고 있고요. 네. 네. 다만 이제 이 경매 방식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예상가보다는 너무 높게 좀 형성되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제한하기도 사실 뭐 자율 경쟁인데 좀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 그 감정평가 받은 금액에서 그냥 네. 뽑기식으로 이름 써내면 그 중에서 뽑는 식으로 방식을 했었는데 복불복으로. 그거는 또 감사에서는 지적사항으로 나와서 네네. 그거는 또 안 될 것 안 된다고 같고. 해서 지금 네. 경매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가격이 좀 높게 형성되면서 네. 저 생각보다는 농업인의 피해라 그럴까요? 좀 음. 더 과도하게 좀 지출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 경매 이제 우리 농업인들한테 그 경매에 참여하는 응찰하는 방법에 대해서 사전에 이렇게 뭐 가격 조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중고 사이트를 통해서 미리 이제 가격 형성되는 걸 좀 보시도록 하는 그런 정보는 좀 줄 필요는 있을 것 저희가 같아요. 예전 가격은 감정평가에 예전 가격은 붙여놓습니다. 네, 기계마다 네, 현재 네, 이렇게 네. 좀 전시도 그렇죠. 해놓고 예, 네. 직접 보면서 투철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상당히 높게 낙찰이 된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인기 품목 같은 경우가 좀 예. 예전 가격의 서너 배, 10배까지도 서너 배 정도 이렇게 좀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예. 뭐 많은 건 뭐 5배 이상 되는 것도 있다 그러더라고. 예, 답변 고맙습니다. 네. 나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용준순 의원입니다. 그 농기계 임대 사업 관련돼서 네. 그 지난번에 제가 그 동부지서 쪽에 그 하우스용 트랙터가 좀 부족해서 네. 농민들이 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렸었는데 네. 추경에는 안 올라왔네요. 예, 작년에 확보해서 배치가 됐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몇 대나 배치됐어요? 한 대 배치가 됐습니다. 2대요? 기존에 하나, 이번에 추가로 하나 이렇게 아, 됐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그리고 그 290페이지 농업인 연구 모임체 육성과 관련돼서 네. 요거 사무관리비, 행사실비 지원금, 기타 보상금 요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그 우리 군의 연구 품목배 연구회가 16개회에 91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그 현장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이론 교육 등을 좀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소요 비용, 그다음에 그 뭐 현장 교육 갔을 때의 버스비, 그다음에 이론 교육할 때의 교재비, 또 강사비 뭐 이런 쪽에 지출되는 비용입니다. 기타 보상금은 뭐예요, 그러면? 기타 보상금은 주로 강사비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강사비요? 네.
그렇다고 보면 예산이 너무 적은 건 아니에요. 이건 이제 품목별 그 농업인을 대상으로 연구회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고요. 기타 저기 일반 그 연구회에 가입되지 않은 상설 교육, 그 일반 농업인들도 이제 상설 교육이라든가 품목별 교육 뭐 이런 쪽에서 저희가 교육도 같이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구회가 16개의 연구회가 있는데 네. 연구회들은 대부분 연초에 이제 새 영농 교육을 다 하잖아요. 그렇죠? 품목별로 하고 있어요. 품목별로? 연구회 예. 중심이 아니고 품목별로. 전체 농업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새 영농 교육 이후에 네. 그 품목별이나 아니면 연구 모임 단체들을 위한 뭐 교육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이건 연구회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회를 별도로요. 예. 그러니까 연구회가 16개의 연구회가 있는데 강사료나 이런 것이 좀 적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저희가 좀 더 예산이 더 많으면 좋은데 요거 외에 저희가 또 기타 그 추진하는 과정들이 상설 교육이라든가 현장 컨설팅 교육 이런 것들이 또 있어서 그거랑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종훈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는 295쪽부터 296쪽까지입니다. 기술보급과 1회 추경 예산은 기정액 62억 1,100만 원에서 5억 1,400만 원이 증액된 67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액 대비 증감된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5쪽입니다. 작물환경 기술보급의 농업 신기술 시범, 탄소 감축 논 물관리 및 깊이 비료주기 시범 담지 조성은 자동화 물관리와 깊이 비료주기 복합기술 적용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찰옥수수 보급종 우량종자 생산 지원은 찰옥수수 채종단지 종자 탈곡 작업 기계화를 위해 예산 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원해 특작 경쟁력 향상, 인삼 안정 생산 기반 구축, 고온 피해 경감 실증은 인삼 재배 고온 피해 예방을 위해 우리군 인삼 재배 여건에 적합한 차광자재 선별 및 적용 기술 확립을 하고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상단입니다. 인삼 제작지 연작 장애 개선은 인삼 제작지 뿌리 썩은 병의 근본 원인 해결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채 재배단지 조성, 산채 브랜드 육성은 소비자 수요가 많은 산채 두릅 엄나무의 재배 확대를 위해 1,95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득작목 연구개발, 농작물 병해충 방제 지원은 과수 하성병 방제 횟수가 3회에서 4회로 증가되어 증가에 따른 방제비 3,36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홍천 사과축제의 성공적인 축제 운영을 위해 홍천 사과축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이 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제1회 추가 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95쪽부터 296쪽까지입니다.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재입니다. 그 296쪽의 그 산채 브랜드에 조금 더 설명 좀 들을까요? 엄나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작년에 산채 축제 때 저 6억 정도를 팔았는데 6억이요? 예.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시는 게 두릅, 엄나무, 그다음 산마늘, 눈개숙마였습니다. 네네. 저희가 이제 당초 예산에 소비자 수요도 있고 해서 편성을 하려고 했었는데 실링제 때문에 편성을 못했다가 이번에 좀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엄나무를
심는 모종 값이에요? 모종 예. 지원이에요? 엄나무 같은 경우는 한 평에 3.3평방미터에 2주 정도를 이렇게 심으려고 해서 2주? 예, 3헥타 정도를 이거 네네. 추경에 계상을 했고요. 두릅 같은 경우는 한 평 3.3평방미터에 4주 심는 거로 해서 다시 한번 4주. 두릅 같은 경우는 두릅은 예. 두릅은 내주고. 그래서 0.8헥타 정도 추진하려고. 그러니까 모종을 심으면 언제부터 수확이 가능해요? 두릅 같은 경우는 뭐 2년 정도 있으면 2년 정도 네, 있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엄나무도 비슷해요? 엄나무는 좀 더 얼마나? 성공이 돼가지고서 예, 얼마나? 한 3, 4년 정도. 3, 4년이요? 네. 어휴. 그러면 3, 4년 지난 다음에 그걸 어느 정도 길러야 되는 거죠? 예, 나무를 재배를 해야 키워서 되잖아요. 두릅이나 엄나무 가지 특성은 네. 잘라주게 되면은 이렇게 가지가 퍼져가지고서 네, 더 네, 많이 네. 수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몇 년 정도를 수확을 할 수 있어요? 수확을 하는 년도 엄나무 같은 경우는 엄청 뭐 오래 가겠죠. 예, 그죠? 예. 남으니까. 예, 그 두릅 같은 경우는 재배 관리에 따라서 이렇게 삭아서 없어진다고 그래서 말씀들을 그런다 하시는데 하더라고요. 그런 재배 관리에 따라서 좀 틀려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산채가 아까 얘기했던 엄나무, 두릅, 그다음에 눈개숙마 또 뭐 있더라? 산마늘. 예? 산마늘. 이 농가가 몇 농가가 돼요? 홍천군에 홍천군에 241헥타에 1293농가 정도가 산채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1200 농가요? 네. 많네요. 그럼 이분들의 그러면 그 뭐 통계는 나오진 않겠지만 그 우리가 산나물 축제하고 그러면 나오시잖아요. 예. 그럼 몇 농가가 같이 나오셔요? 지난해는 30농가 정도 나온 걸로 저희가 정도 파악. 30농가? 예. 이게 수치상으로 보다 보면 네. 1200 농가에서 30 농가면은 현재 적잖아요. 수치상을 보다 보면은 이거를 그분들은 다 그러면 일일이 다 개인들이 판매를 하고 계신가요? 예, 저희가 이제 산채 품목 중에 가장 많은 게 산마늘하고 이제 눈개 승마인데요. 네. 이거 산채 생채로다가는 거의 직거래로다가 그분들이 다 예, 하시는 예. 거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못 파는 수도 있는 물품들은 꽤 예, 많지 않을까요? 눈개 승마 같은 경우나 네. 또 뭐 말씀드렸던 엄나무나 두릅 같은 경우는 묵나물로 해서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묵나물. 예, 예. 이게 농협에서 이런 거를 다시 이렇게 해서 판매도 해주시나요? 아니면 그분들의 개인적인 몫이 돼야 되나요? 이게 유통 과정이?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은 내면 농협에서 산마늘이 내면 쪽에 많기 때문에 몇 년 전에는 농협에서 계약 재배를 해서 이렇게 유통해 준 걸로 알고 그러면 있습니다. 다행인데 네. 이게 지금 농가가 워낙 많아서 이분들이 뭐 소농도 있을 뿐더러 조금 더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거에 이제 기술 보급 때문에 하시긴 하지만 이제 팔로까지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 좀 해야겠네. 예, 저희도 고민해서 이렇게 네네. 지금 1,900만 원에 지금 7,200만 원이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 이거가 지금 그 산채 재배를 하시는 거와 일반 농업 부분하고의 뭐 수익성을 따지면 어때요? 산마늘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소득이 많은 게 저 엄나무로다가 한 300평 재배했을 때 한 400만 원 정도 소득이 있는 것 같습니다. 300평에? 예, 예. 많네요. 예, 그리고 네. 두릅하고는 산나물은 비슷하게 한 360만 원 정도 소득이 되다 보니까 산채 같은 경우는 봄에 한정돼서 또 이렇게 출하해서 소득을 보고 그 이후에는 다른 작목들을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봄에만 이제 여기 한 20일 정도 되죠? 수확하고 저 작목에 따라 틀리겠지만은 예, 그 정도. 그 정도는 이제 농업에 종사하다가 네. 이제 나중에 또 새로운 걸로 이제 농사를 또 다른 걸로 집중할 수 있기 예, 때문에 그러니까 소득이 분산돼서 그러게. 나올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소득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해소득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또 그게 짧은 시간에 큰 소득이라고 또 볼 수 있겠네요. 예,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생각을 좀 해봐야겠네요. 1년 내에 고생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이걸로 짧은 시간 내에 큰 수익을 넣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좀 더 그것도 보급도 중요하고 팔로 하는 것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유도를 좀 시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고민해 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같이 고민해 보시죠. 뭐. 네. 예, 이상입니다.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교 의원인데요. 지금 이제 우리 동료 의원님이 질문 드렸었는데 이게 그 판매하는 방식을 지금 우리 축제에서 이제 많은 예산을 쓰고 있잖아요. 그 각 그 농가들이 스스로 이 블로그나 뭐 홈페이지 같은 걸 통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지원하는 뭐 이렇게 좀 도움을 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저희는 네. 요 사업에 이제 다른 내용으로다가 이제 포장재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네. 저희가 산채 관련돼서는 이제 재배 면적을 확대하는 거하고 네. 현재까지는 이제 포장재 지원까지만 하고 있는데 포장재가 이제 뭐 판매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저는 이 블로그 이거 운영하는 방법, 만드는 방법 이런 걸 좀 교육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부 농가들은 그렇게 해서 네, 제 하는 개인적인 네. 생각인데요. 네. 농업을 종사하시는 분들이 거의 고령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 뭐 젊은 분들은 블로그를 활용해서 이렇게 판매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지역 곳곳에 귀농하셔가지고서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이렇게 판매를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만들어 드리면 뭐 자녀들이 해도 돼요. 자녀들이 대신 이렇게 해줘도. 그러니까 그 어르신 저 연령이 높기 때문에 뭐 미리 우리가 안 될 거라는 그 추측보다는 만들어 드리고 또 가족들이 이게 도움을 받도록 유도하고 아니면 뭐 우리 지역 농협에서 그런 그 역할을 대신하도록 하고 그래서 각자 생산자들이 잘 팔면 우리가 이제 이런 그 뭐 행사나 뭐 이런 예산을 좀 줄여도 되잖아요. 오히려 그게 더 소득으로 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은데 우리는 지금 도매시장 이게 지난해 보니까 도매시장을 통해서 거기에서 이제 형성되는 가격에 의존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명이나물 같은 경우도 산마늘이 지금 이제 그 기후 변화 때문에 저 남쪽 지방이나 이 내면 이처럼 중부 지방이나 거의 출하시기가 비슷해서 한꺼번에 많이 몰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면 농협조합장님도 지난해 이제 저 고생하시는 걸 봤는데 이런 걸 막기 위해서라도 좀 각자 이렇게 광고하고 미리미리 예약받아서 팔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주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홍수 출하 시에는 이거를 이제 뭐 가공하는 그런 그 방법도 한번 강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산채 연구회가 한 200여 명 되는데요. 네, 뭐 산채 연구회를 한번 이렇게 협력해가지고서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만들어 드리면 뭐 그 자녀들이 좀 운영해주는 집도 있을 테고 지금 저희가 보니까 우리 친구들도 이제 이런 거 잘 안 하는 친구들은 옥수수 이렇게 농사 지어놓으면 뭐 조카들이나 이렇게 다 팔아주더라고 이렇게 블로그 만들어서 그런 것처럼 우리 지역에서도 좀 그런 방법으로 만들어 드려서 판매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좀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예, 또 알겠습니다. 예, 기온이 갑자기 올라가면 한꺼번에 이게 홍수출하가 돼서 이게 가격이 형성을 못하고 이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용준순 의원입니다. 296페이지 맨 상단에 그 민간 자본 사업 보조 있잖아요. 인삼 제작지 연작 장애 개선해서 이 사업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사업하고 그 앞에 있는 인삼 고금 피해 경감 실증 이제 두 가지 사업을 추경에 올렸는데요. 네. 인삼 경작 연합회에서 이건 좀 제안하신 사업으로다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인삼 재배지 객토 사업은 이제 많이 추진이 됐는데 객토 사업을 해도 가장 근본이 되는 뿌리썩은병에 대해서 발병률이 높다 보니까 홍천군에서 객토가 아닌 완전 절토를 해가지고서 일정 부분 땅의 토양에 대해서 절토를 해서 그 새로운 흙을 채워가지고서 인삼 재배를 한번 시범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제안을 하셔가지고서 저희가 3헥타 분을 이번 추경에 예산 편성을 해주시면 추진하려고 이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비용이에요? 이제 객토 흙을 절토를 해서 이제 장비 비용이에요? 흙을 완전히 걷어낸 다음에 30cm 정도 그 흙을 이렇게 채우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0cm 흙을 걷어내고 그 다음에 절토를 하고 그 다음에 그만큼을 성토를 또 한다는 예, 얘기예요. 새로운 흙으로 채워가지고서 그래서 이제 30cm 가지고 되겠어요. 예, 절토는 30cm, 40cm 하고요. 흙은 한 50cm, 60cm 채우는 걸로. 성토를요? 예, 그렇게 설계할 겁니다.
이게 그 50% 보조네요? 예, 농가분들이 50% 사업으로 추진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자 해가지고서 한 개소에 3헥타르에 예, 3헥타 정도 하는데 저희가 한 10농가 정도 곳곳에 이렇게 해가지고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307602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민간 자본 보조 사업으로 가야 되는 게 맞나요? 이게 예산계가 이게 402에 01이 맞아요? 예산계 예, 인삼경작연합회 단체에다 이렇게 할 겁니다. 단체에다 하는 건데 이게 민간 자본 사업 보조라는 게 대부분 이제 자산 취득형 뭐 물품 뭐 이런 장비 이런 구입 비용인데 이게 회계상 맞나 싶어가지고 한번 여쭤봤고. 자, 인삼 제작지 연작 장애 개선은 그렇고 인삼 고온 피해 경감 실증은 뭐예요? 저희가 인삼 재배할 때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인삼 같은 경우 30도씨에서 이제 5일 동안 이게 30도씨가 5일 동안 지속되면 이제 고온 피해를 입게 되는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 6, 7월에 30도씨 이상 고온이 한 네. 38일 지속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 보다 보니까 어린 인삼포 전연근 인삼포에서 고온 피해가 많이 나서 이것도 농가분들이 지금 차광지를 청색 계통의 차광지를 쓰는데 예. 그러면은 청색 말고 녹색이나 흰색 계통으로 해가지고서 실증을 한번 해봐서 거기에 인삼 재배지의 내부 온도라든지 그다음 지온이라든지 것을 판단해서 어떤 차광지가 맞는지 한번 해보자 제안을 하셔가지고서 저희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검증 단계는 없어요? 그러면? 예, 지금은 일반적으로 다 이제 청색지 삼중지를 쓰고서 예. 위에다가 이제 차광망 계통을 쓰고 있는데요. 예. 저희가 이제 녹색이나 흰색 계통도 한번 해봐가지고서 아직 그러면 이것에 선제적으로 한 곳은 없다는 얘기네요. 예, 예, 가장 좋은 게 청색으로만 돼 있고 고온이 올라갔을 때 피해를 경감할 수 있는 게 어떤 색인지 한번 저희 지역에서 한번 맞는 걸로 골라보려고 합니다. 이 제품들은 있어요? 예, 제품들은 있습니다. 지금 녹색이나 흰색 제품은 있고요. 예, 차광지가. 예. 요거는 면적은 얼마 정도 좀 예상하시는 거예요? 0.6헥타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0.6헥타. 일단은 그러면 이게 효과가 있다고 하면 추후에 이제 확대를 해 나갈 계획은 갖고 예, 계시겠네요. 그래서 설치 지역도 저희가 인삼 재배들이 가장 많은 지역에 이렇게 설치해서 항상 농가분들이 왔다 가서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보시면서 농가분들도 이렇게 좀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게 그런 곳을 지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삼 경작인 연합회에다 그러면 이제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이 이제 대상 농가를 선정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별적으로 다 받으면 인삼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네. 왜 보면 이렇게 효과가 있으면 인삼 농가들이 선제적으로 본인들이 자부담 들여서 해보고 야 이게 효과가 좋으니까 우리 센터에다가 이거 좀 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동안 농가들이 자부담 들여서 한 사례가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인삼의 이제 고온 피해에 대한 그런 것들이 최근에 불거진 거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이제 그런 게 없었습니다. 요 근래에는 여름에 고온이 상당히 오래 지속됐어요. 특별한 이제 작년에 이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럼 제품에 대한 단가는 뭐 청색이나 녹색, 흰색은 별 차이는 없어요?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 했는데요. 저희가 이 추진 이게 예산에 인삼 조합에서도 일부 좀 지원이 되지 않나요? 거기까지는 정확히 아,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하수도 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오셨네. 상하수도 사업소장 김경인입니다. 상하수도 사업소 2020년도 제1회 추가 경영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 수질 개선 특별회계 세입 세출, 상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입니다. 299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규모는 2026년도 당초 예산 대비 74억 4,600만 원 증가한 309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를 위해 소규모 수도시설 응급복구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고, 영기미면 후동리 후동 소규모 수도시설과 서성면 어른이리 야촌 소규모 수도시설, 내면 자운삼리 경천 소규모 수도시설 실시 설계비의 계약 잔액 1억 3천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화천면 주음칠이 대남골 소규모 수도시설 설치를 위한 설계비 등으로 1억 3천만 원, 서성면 청량리 노장 소규모 수도시설의 지방상수도 전환비로 5천만 원, 서성면 상군두리 상군두 소규모 수도시설의 지방상수도 전환을 위한 실시 설계비로 6천만 원, 내면 광원일이 작업장 소규모 수도시설 관로 개선비로 5억 5천만 원, 내면 율전 1, 2 배제 소규모 수도시설 관로 개선비로 9억 5천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비로 5천만 원, 서성면 청량일이 갓골 소규모 수도시설의 지방상수도 전환 실시 설계비로 7천만 원, 내면 율전일이 살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실시 설계비로 7천만 원, 내면 자운일이 노양동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실시 설계비로 6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등 내부 거래 지출로 52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69쪽 수질 개선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규모는 2026년도 당초 예산 대비 5억 600만 원 증가한 290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와동 1, 2 하수관로 정비와 신대 공공하수도 하수관로 설치 사업의 국고 보조금과 기금 변경으로 국고 보조금 등을 9억 2,900만 원을 감하였으며, 와동 1, 2 신대 공공하수관로 시도비 변경으로 1억 7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양덕원천 인공습지 조성과 내면 자운지구 흙탕물 저감 사업, 양덕원천 생태하천 보건 사업의 시도비로 10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 수입과 기타 회계 전입금으로 4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0조 수질 개선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환경 기초시설 TMS 유지관리 대행 계약 잔액 3,300만 원을 감하였으며, 내면 창촌리 오수관로 확장 공사 실시 설계비로 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천읍 와동 1, 2 하수관로 정비 사업의 국도비 등 변경으로 9억 3,9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371조입니다. 양덕원천 빗점오염 저감 사업 도비 변경으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대 공공하수 처리 시설 설치 사업의 국도비 변경으로 7억 1,7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372조입니다. 양덕원천 생태하천 보건 사업의 위탁 사업비로 13억 500만 원, 내면 자운지구 흙탕물 저감 사업비로 2,700만 원, 국고 보조금 등 반환금 등으로 6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 개선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5쪽부터 387쪽까지는 사업에 관한 일반 사항과 예산에 대한 총괄표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1쪽 수입 예산입니다. 규모는 2026년 당초 예산 대비 103억 5,200만 원 증액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탁금 이자 수입으로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타회계 건설 보조금 수입과 시도비 보조금 수입으로 93억 3천만 원, 순세계 잉여금으로 9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지출 예산입니다.
노후 급수관 수리 및 교체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태학정수장 진입로 미끄럼 방지 포장비로 4천만 원, 풍암 정수장 현대화 및 증설사업 건설사업 관리 용역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지방상수도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영규미면 월운리 진평 배수관로 확장 사업비에 교부금 지원으로 군비 6억 원을 감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업지구 도로 보수비로 1억 5천만 원, 홍천군 관내 급배수관로 확장 사업비로 2억 원, 홍천읍 산마치리 본부락 배수관로 확장 사업비로 20억 원, 상수도 사업 통합건설 사업관리 용역비로 15억 원, 서면 중방대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비로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서소면 청량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비로 3억 5천만 원, 누수 탐사 장비 구입비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사업소의 202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299쪽부터 300쪽까지며 기타 특별회계는 369쪽부터 402쪽까지입니다. 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락 의원입니다. 299쪽에 그 소규모 수도 시설 전환하는 거는 지금 마을 상수도를 지방 상수도로 이렇게 전환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상군들이도 그걸 전환해요? 지금 학원들이 같은 경우가 그 건설과에서 도로 개설하면서 상수도 관로를 매설하고 있습니다. 네, 예. 금년도에 사업을 열기 때문에 네. 그 상군들이도 연결시켜야 하기 때문에 실시설계비를 반영했습니다. 아, 상군들이도 그럼 이제 앞으로 지방 상수도를 연결하는 거예요? 향후에는 상군들이 지나서 상곡리, 검산리까지 연결할 계획입니다. 아, 상군들이는 그 지하수가 상당히 많아서 충분히 남아서 뭐 아주 충분하다 그랬는데. 근데 일부 지역에는 급수가 안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예. 그거는 어떻게 돼요? 마을 그건- 상수도로 쓰던 그런 지하수는. 현재는 저희 같은 경우는 폐쇄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지만은 네. 뭐 지역 주민이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업용수로 사용한다고 하면은 그건 저희가 농정가로 이관을 해줍니다. 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저 청량리하고 생곡까지 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금년도는 그 학원들이까지 공급이 되고 네. 상군들이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설계해서 내년도에 내년도에 시작하고 하고, 예. 그 이후에 생곡리 확장하고 그 이후에 이제 검단리까지 확장할 계획입니다. 아, 검사님. 그러면 그 이후라고 하는 표현이 연달이 예, 연차적으로, 1년 예, 이렇게 연차적으로 다니예요. 그럼 2년 후에 검사년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일단은 저희가 상군들이 네. 그 지방 그 마을 상수도가 있기 때문에 네. 마을 상수도가 전환이 돼야지만 네. 생곡리라든가 네. 검산리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군들이 전환 사업이 진행 상황에 따라서 시기는 좀 조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아, 그러면은 상군들을 통해서 검산리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 바로 국도로 안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상군들이 지나서 생곡리 갔다가 검산리 들어갑니다. 아, 그렇게. 그 아랫부분은 그럼 어떡하지? 검산 1, 2 쪽은? 또 내면 율전리 같은 경우는 여기 어디서 물이 와요? 거기도 지하수 관정이 있습니다. 아, 그걸로 예, 그렇습니다. 양은 충분해요? 예, 지금 충분하고 시설은 돼 있는데 관로가 노후돼서 관로 개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율전 1, 2가 예, 그렇습니다. 여기 상당히 물이 아주 귀한 동네인데. 그다음에 율전 2, 1위는요? 살둔 같은 경우도 그 관로 개량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하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398페이지에 그 농어촌 용수개발 사업 있잖아요. 청량리. 예, 그렇습니다. 네네. 요거는 어떤 거죠? 그 도비지원 사업으로 지금 청량 저수지 아래까지 지방 상수도 공급하기 위해서 이번 실시 설계 시작합니다. 아, 상수도를 이렇게 한 거라고요? 예, 사업이라고? 지방 상수도 공급이 됩니다. 아, 상업용수.
여기는 언제까지 가능하게 됩니까? 그러면 금년도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네, 금년도가 사업비가 3억 5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예. 시설 설계하고 거리가 꽤 돼서 예 그렇습니다. 음, 전체 사업비는 저 35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앞에 그 청량 1리까지 올라가고 거기서 올라가는 비 이렇게 하면 그러면 올해 착공하면 연말이나 뭐 내년쯤은 내년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완공이 됩니까? 예, 답변 고맙습니다. nak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유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재 의원입니다. 369쪽 있잖아요. 369쪽. 요거 좀 다시 좀 설명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 국고보조금 와동 1, 2 하수공 관로 정비하고 신대 공공하수 하수 요거에 반납된 부분들 요거 좀 설명 좀 말씀드릴게요. 예,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사업이 좀 지연되면서 네. 저 사업 진행에 따라서 국고하고 기금이 이제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줄어들어요? 그 금년도 교부가 줄어든 거 전체 사업비는 픽스가 된 상태고 네네. 연도별로 교부를 하는데 올해 사업할 것이 늘어지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에 사업이 삭감됐다? 전체적으로 지연되다 보니까 이제 네. 국고가 이제 금년도는 이제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럼 이게 언제쯤 이게 다 될까요? 어이포리하고 신대리까지 지금 조달청에서 계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디요? 조달청에서 계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언제 착공을 해요? 대략 그거 모르겠네. 와동 1, 2 같은 경우는 그 3월 27일 개찰 예정이고 신대 같은 경우는 4월 27일 개찰 예정입니다. 4월 27일. 예 그렇습니다. 그거 곧 시작할 수 있겠네요. 개찰되면은 적격 심사 거쳐서 이제 네. 착공 시작합니다. 그거 상반기에 가능할 수도 예, 있겠네요. 상반기에는 착공을 될 것으로 가능합니다. 그다음 그 중간부에 보면 양덕원천 인공습지 조성 2,760만 원. 요거 도시 보조금 요거밖에 안 나와요? 예, 그것만 지금 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총 공사비는 어느 정도 나와야 돼요? 지금 예정돼 있는 게? 그건 환경과서 하는 거죠. 아, 금액은 이제 예, 예, 전체 예. 사업비는 이제 저 환경과가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준순 의원입니다. 그 신대 공공하수 처리 시설이 설치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공습지 조성 사업하고 양덕원천 그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통해서 그 인공습지 내에 고여 있던 물까지도 공공하수 처리장을 통해서 방류가 되는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건 생활 오수만 처리합니다. 공공하수 처리장은 생활 오수만 처리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인공습지에서 나오는 물은 글로 유입되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인공습지는 하천에서 내려오는 물을 예. 그 일부 정화시켜서 내려오는 시설이고 저희가 하는 하수처리 시설은 생활 오수만 처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예산안 개수 조정 및 심사 결과서 작성을 위해 정했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심사 결과서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심사 결과서가 작성되었으므로 202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 채택의권을 상정합니다. 환경화 간사위원께서 나오셔서 202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의원 황경화입니다.
지금부터 제369회 홍천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한 심사 경과와 제안 설명 요지는 배부해드린 심사 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은 총 예산 요구액 8,986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8,227억 원보다 759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 회계 예산 요구액은 8,225억 3,080만 9천 원으로 기정액 예산액 7,578억 5,298만 8천 원보다 646억 7,782만 1천 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 요구액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760억 6,919만 원 1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 648억 4,701만 2천 원보다 112억 2,217만 9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 토론을 통과하여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세입 예산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 예산안 중 관광문화과 소규모 행사 운영은 사업 목적이 불분명하고 기존 예산액에서 증액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요구액 2천만 원 중 1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관광문화과 홍천강변 다슬기 방류 사업은 홍천강 수질 정화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요구액 1,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사무과 의회 운영 업무 추진비는 재정 절감 및 의정 활동의 형평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요구액 3,33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 사업비 삭감액은 기획감사실 내부 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경화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경화 간사위원께서는 설명하신 심사 결과 보고서는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본위원회의 단일안이라고 생각되어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를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에서 채택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3월 26일 10시에 개의하는 제6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본위원회의 원만한 진행과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